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방입니다. IMF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서늘한 전망을 내놨죠. 바로 디리스킹. 이 말은 스무디 킹하고 비슷한 말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탈중국 경제 재편이라 할 수 있죠. 이건 바로 중국과 척을 지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경제 재편 동기부여인데 한마디로 공급망과 투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이 쌍심지를 켜고 본격 경제전쟁에 접어든 상태인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싸움이 일방적인 미국 킹달러의 완승으로 끝날 위안화의 케어패가 확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탈중국 경제 구도를 재편하게 되면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그냥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IMF가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0%까지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경제적 손실이 올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죠. 가뜩이나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탈중국 분위기가 가속화된다면 실질적인 손해는 한국이 죄다 떠안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잠재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도 한국의 1.4%라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성장 동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GDP 손실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이 역대급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기저의 위험은 바로 경제 상황의 악화인데요. 일본 버블과 비교를 하는데 일본보다 더 낙폭이 큰 부동산 시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건 훨씬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 때문이죠. 일본은 대부분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면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로열티를 전 세계로부터 또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막대한 기술 이용료를 앉아서 벌어들이는 기업이 즐비하죠.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내적인 동력도 이런 자신감 때문인데 특히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래임줄 같은 내수 시장의 내구성. 기본 인구 체력이 좋기 때문에 없는 수요도 만들어낼 정도의 강성 소비층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으로 가도 일본만은 지금까지 금리를 낮춰도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부채로 경제 기반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기우뚱할 수 있는 대외 악재가 터질 수 있어도 이게 버티기가 가능한 거죠.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것도 그만큼 부동산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쏟아진 막대한 부채 손실을 다 막아낼 만큼 강성이었던 것도 20년을 버틴 힘인데 한국은 가계빚, 기업빚, 그냥 동시에 모든 자산이 부채로 쌓은 종이집 같죠. 어찌 보면 성냥불 하나 그어도 모조리 다 타버릴 만큼의 심각한 실질 자산의 고갈이 계속되어 왔던 특히 부동산은 거의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 버블보다 더 심각한 단계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대로 기본 산업 구조라는 생산력 안에서 부채 문제가 터져도 극복이 가능한 경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정책금리에서부터 시중은행 단속까지 제대로 가계부채 정리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출 규제 속도가 빨라지게 된 건데 좀 너무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진작에 올해 초부터 부동산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대처가 필요했는데 워낙에 작년 1차 폭락 양상이 길게 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모든 금융 변동성이 한국 부동산을 향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공격적인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국채, 기준금리, CPI, PPI 생소한 지표들을 신경 써야 할 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전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와는 다르게 화사한 봄날처럼 비닐하우스로 덮어서 자금줄이라는 햇빛을 쬐게 한 건데 이제 시간 다 됐어.
근데 시기가 너무 안 좋네. 칼바람 부는 겨울이 다 돼서야 이걸 걷어내려 하니 그냥 뭐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칼바람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뭐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보세요. 보증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례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가 가려진 건데 거의 3천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공식적인 지표로는 한국 가계부채가 2천조로 얘기되고 있는데 1천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세보증금 대부분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가려진 거라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집값 상승 운운하는 건 뭐 정말 시장을 한 치 앞 아니 1mm도 못 보는 상태라 볼 수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은 강남 집주인들, 이분들 그냥 뭐 직감대로 움직이는 게 거의 뭐 시장 움직임보다 빠른 사람들이죠. 고점을 회복하는 아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고점 회복이 마치 완전한 부동산 반등인 것처럼 떠들어대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집값이 올 때까지 왔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 전체 평균 거래액이 10억 원 선도 위태롭다는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결국 매매 평균 거래 가격이 마이너스 8.5%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하락이야? 이건 그냥 뭐 안드로메다 간 유체 이탈 화법이죠. 코앞에서 냉엄한 하락장이 곧 올 거라는 신호를 아주 올레드, 큐레드, TV보다 더 선명하게 시전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 끼고 40.19km 뛰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한 걸음만 무리하게 옮겨도 푹 쓰러질 지경인데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젠 급전 창구도 막힐 정도로 대출은 최악의 분위기로 가게 될 거고요. 부동산은 자금 마르면 그냥 고사되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전채, 여신 전문 금융업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게 또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6%를 돌파했던 여전채 금리가 잠잠해지더니만 다시 고개를 들고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손쉬운 신용대출격인 카드론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건데 카드사, 캐피털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17%에 이르는 금리는 20% 선을 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면 뭐 누가 급전을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대출 무는 여전채 금리도 이런데 일반 주담대 분위기도 고금리 상황으로 차주들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 철문처럼 굳게 닫히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 10억 선은 완전히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버블을 능가하는 낙폭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오늘 미국 국채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건 그냥 5%대네. 앞으로 5.5%까지 얼마 걸리지 않겠어요. 오후 3시에 터진 가장 강력한 충격파라 할 수 있죠. 한국 국채, 미국 국채에 콧게인 거 뻔하니까 당연히 뭐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거고 코스피는 그냥 2300선에서 찌그러져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서울 집값이 요동을 치는 거죠. 이젠 강남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현대 3차 30평대 고점 42억 대비 35억 거래가 나왔고요. 저층인데요. 대략 7억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서초구 삼풍 40평대 고점 37억 대비 31억 원 선상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6억 정도의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직전 거래가에서도 슬슬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헬리오시티 30평대 이제 뭐 거의 가격이 한계 지점까지 왔습니다. 고층에서도 20억 9천 수준에서 절대 치고 나가지를 못하죠. 이렇게 고만고만한 수준을 보이다가 그냥 갑자기 큰 낙폭이 고층에서도 터지기 시작하는데 1차 폭락 시점과 아주 유사한 패턴입니다. 한계 가격까지 갔다가 거기서 딸랑딸랑 매달려 있는 연속적인 거래가 나오다가 그냥 밑으로 처박히는 경우가 많죠. 20평대는 3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파크리오는 30평대 고점 25억 대비 21억 수준에서 10월 거래는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불안하죠. 이후 추격 매수 가격대가 향후 연말 고점 대비 낙폭의 기준이 될 건데 파크리오는 가장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패밀리 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7억 5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도 15억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현장 분위기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신천동 롯데캐슬 골드는 60평대 27억 6천 고점 대비 2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4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은 뚜렷한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금리 상황, 국채 상황, 그리고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이 얼마나 지구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금 확보가 관건인 건 집주인부터 항복 매물을 던지기 시작할 거고 1차 폭락보다 더 폐색이 짙어진 집값들이 서둘러 매물 시장에 뛰쳐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시점 타이밍 잘 잡으시고 일본 버블보다 더 심각한 사태도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빚지는 건 정말 이후에 현타가 올 수 있는 통한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 인상 추가로 하겠다는 폭탄 발언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IMF가 심심하면 한 방씩 우리나라 경제 현안을 향해서 쥐어받고 있는데 오늘 나온 지표도 앞으로 경제 지표가 그리 낙관적이질 못하다는 분위기를 전한 거고요. 갈수록 모든 대외 지표가 한국 부동산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처럼 느껴지는 건 바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부동산 시장이 급조된 영향도 크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시장을 잘 지켜보시고 강남 집값 특히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여기부터 뭔가 터질 기미가 보일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